연력학과 관계된 함수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바로 1. 1 알죠? 알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들었던 그 1, 그 놈인데 얘는 경로함수, 상태함수 뭐라 그랬어요? 경로함수라고 했죠. 경로함수. 이 1의 몇몇 속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 놈. 얘를 우선 결론적으로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적으로. 자, 그래서 그 정의가 자,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짜잔, 이게 바로 1의 정의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연산하는 거냐면 외력하고 변위를 연산하는 건데 외력도 변위도 무슨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이어서 두 벡터 물리량을 무슨 연산하는 것? 내적하는 것. 그게 1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외력이 일정하지 않고 막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외력이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면 변위에 따라 변하는 외력에 대해 짜자잔 짝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1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의되는 게 1이긴 하지만 요 1의 정의를 가지고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에 맞게 약간씩 수식을 변형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에 대한 이 in the piston 피스톤에서 벌어지는 일을 저 수리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짜잔. 자, 이 상태에서 짜잔. 이렇게 되고 여기가 PEX. 자, PEX의 뜻은 뭐다? 바로 외부 압력. 자, 그때 여기에 V1 이것이 바로 처음 상태의 그때의 초기 부피를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기체가 들어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건 변하고 나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V2 최종 부피 그리고 이게 최종 상태라 할 때 이 외력에다가 변이를 내적한다. 그 개념 그대로 여기에 수리적으로 막 적용을 해요. 막 해가지고는 막 약간 뭐 이렇게 변형하고 뭐 곱하기 나누기 막 하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겠죠. 네. 그 표현의 결과가 바로 뭐냐?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W 이렇게 쓰고 인티그럴 V1에서 V2까지 PEX DV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EX가 뭐라고요? 내부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압력인데 그 외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해서 V1에서 V2까지 정적분을 하는 것. 이게 바로 1의 또 다른 수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피스톤에 맞게 바꾼 건데 뭐 더 자세히는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요 외력이 만약 일정하다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PEX 한 다음에 V2 빼기 V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PEX 델타 V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꼴은 이건데 만약에 외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또 원래 정의에는 외력, 변위하면서 얘가 벡터 물리량이었잖아요. 근데 피스톤이라는 상황을 100% 다 감안을 해서 주어져 있는 모든 물리량을 스칼라로 바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외력도 스칼라고요, 부피도 스칼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칼라로 바꾸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피스톤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편리한 수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이렇게 방향 정하고 내적을 스칼라로 바꾸고 막 있는데 그건 수학 시간에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여하튼 이 표현만 외우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라. 자, 그런데 이때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은 물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리학에서. 그러면 화학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붙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없고요. 화학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역시나 이것도 외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똑같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외력이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지고 PEX 델타 V 다 똑같은데 차이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 알겠죠? 자, 그런데 물리학과 화학의 관점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관점이 달라도 동일 현상에 대한 결과는 동일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동일 현상에 대해서는 결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는 플러스가 붙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느냐? 바로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자, 어떻게 관점이 달라진 거냐면 물리학에서의 일은 누구 관점의 일이냐면 서라운딩 관점의 일이에요. 서라운딩, 알겠죠? 자, 저 서라운딩에 누가 서 있다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관찰자. 그런데 화학에서의 일 표현은 전부 다 누구 표현이냐? 시스템 관점이에요. 시스템 관점. 무슨 말 알겠죠? 즉 내부 물질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관점과 관찰자의 관점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람이 물체의 일을 했어요. 그럼 물체는 일을 받은 거죠. 동일 현상에 대해 표현을 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호가 저렇게 반대로 붙는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리학에서는 여기에 플러스고 화학에서는 마이너스다. 꼭 기억하시고 화학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무래도 화학 연력학 할 때는 저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살짝 얘기를 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봐봐요. 자, 요거를 살짝 얘기를 하면, 자, 만약 외부로부터 일이 공급되었다면 내부의 기체는 생각해 보세요. 팽창했겠어요? 압축했겠어요?
바로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해준다는 건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끙차 이렇게 타는 게 일을 해준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끙차 하고 외부에서 밀었으니까 부피가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외부로부터 일이 공급되면 내부의 기차는 압축. 그러면 델타 V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음수이고 내부 시스템의 일 함량은 증가해야 되겠어요? 감소해야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죠. 그 증가가 W가 양수가 나와야 되겠어요? 음수가 나와야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니까. W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 관점에? 시스템 관점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시스템의 부피가 줄어든 것이 시스템이 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표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이런 표현들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다만 이런 경우 관찰자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일을 했겠어요? 일을 받았겠어요? 일을 잃었겠어요? 이 관찰자 입장에서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플러스가 없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물리학 시간에 표현하는 이론과 화학 시간에 표현하는 일이 서로 반대다. 그래서 물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어떻게 얘기하건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라 이런 말이야.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 수리적 표현. 그 다음 2. 자, 1 출입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1 출입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시스템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합니다.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순우구거스의 지우개. 그럼 내가 이제 순우구거스 받아주세요. 이야, 자, 받았죠? 이렇게 뭔가 물체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물체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어떤 물체를 휙 던졌을 때 그 녀석의 무게중심 가만히 있어요.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했어요. 그럴 때를 우리가 정성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반드시 일이 나타날 때는 무게중심이 변해야 돼. 알겠지? 무게중심이 변해야 돼. 반면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열 출입이 될 때는 물체 그 시스템의 무게중심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물이 거기서 요동은 치겠지만 물의 무게중심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얘기 기억하죠?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1 출입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의 뭘 유도하는 말이 생각 유도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구성한 입자들의 오거나우즈드 모션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1이라고 씁시다. 오거노즈드 모션. 자, 저기서 이제 영어로 쓰긴 했는데 오거노즈드 모션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그 번역한다면 무슨 움직임? 뭐 이건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 뭐 정돈된 움직임. 아시겠죠? 정돈된 움직임. 아까 승우고스하고 나하고 지우개를 주고받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우개를 구성하는 뭐
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재질의 고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고분자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소 원자를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원자핵, 전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휙 던져서 누가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자와 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Organized motion. 알겠죠? 그래서 이 일은 항상 정돈된 움직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 출입은 어떻게 된다? 시스템의 엔트로피 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엔트로피라고 썼지만 뭐 왜 무질소도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무질소도는 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무질소도를 병합시키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1.5. 1.5는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란 말 막 들어봤죠? 네. 다양하게 들어봤죠. 자, 이 에너지. 자, 이 에너지는 뭐냐면, 뽀로뽀로뽀로바 첫 번째 1. 어떤 대상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와 일이 같은 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머, 너는 서울대를 갈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서울대를 가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팍 오죠? 무슨 말이겠죠? 이해 팍 오죠?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대상이 일을 흡수하면 당연히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질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 일을 받아서 축적을 해두면 나중에 그 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물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발현되나요? 아니죠. 일을 받았지만 그 일로 받은 형태의 에너지를 일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분산하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일이 바로 곧 일이다가 아니라 일을 받으면 이후에 일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뭉뚱그려 뭐라고 한다고요? 에너지라 한다. 알겠죠? 이 논리를 끄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거다. 자, 여기 줄게요. 회전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이씨. 자, 그 다음은 1.6 열. 그 유명한 히트. 알죠? 히트. 자, 열. 이 열 뭐냐? 열은 이겁니다. 첫 번째 1. 이 열은 일 이외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 그걸 뭉뚱그려 열이라고 합니다. 열 현상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뭐가 뜨끈뜨끈한 것만 처음 생각을 했을 테지만 놀랍게도 그 열의 정의는 당장 뜨끈뜨끈한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흡수하면 에너지도 변한다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방출하면 또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이 변하면 에너지가 변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이 변하면 에너지가 변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묘하게도 일뿐 아니라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간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왜 경험적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런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히터가 있고요. 자, 말이 히터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공급되겠어요? 히터니까 열이 공급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물을 넣어놨어요. 물을. 그 물을 올리고 히터 올리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대표적인 무슨 현상?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대표적인 열 현상, 그렇죠? 끓이면 부글부글 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다가 짜잔,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세팅을 하면 이 위에 올려놓은 어떤 물체가 여기서 물을 끓인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일이 이동한 건, 하여튼 뭔가가 이동했죠. 근데 여기서 일이 이동한 게 뭔가는 뭔가인데 일이에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이동한 게 일이에요, 일은 아니에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계, 히터의 무게중심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물의 무게중심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는 뭔가인데 일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기계 장치를 해 놓으면 어떤 다른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지. 다른 위치, 어떤 물체의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의 속성이 뭐라는 얘기야? 일이네. 맞아요? 일이네. 그러면 봐봐. 뭔가가 일은 아닌데, 일은 아니지만 이 뭔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야. 그지? 능력인 거야. 그지? 그걸 뭐라고? 열이라 정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러한 상황은 수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고요. 사람이 경험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알아낸 저 기계 장치를 우리가 또 무슨 기관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저런 걸 우리가 또 하필 수많은 열기관 중 하필 또 우리가 증기기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렇죠? 증기기관. 증기기관 알죠? 알죠? 자, 그래서 이게 일의 정의, 열의 정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중간에 지울게요. 준다. 그 다음 이 열은 어디까지나 보통 온도 차이 관찰됩니다. 어디선가 열이 들락날락 할 때는 보통 뭐가 관찰된다? 온도 차이가 관찰됩니다. 자, 저 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차갑다, 뜨끈뜨끈하다 할 때 그 우리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열 출입 시에 그 대상의 무게중심은 변했어요, 일정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 출입이 일어날 때는 그 대상의 무게중심은 일정합니다. 그 다음 chaotic motion이 유도됩니다. 자, chaotic motion 우리말 번역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무질서 운동입니다. 무질서 운동입니다. 자, 그 무질서 운동. 자, 이 무질서 운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열을 흡수하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의 엔트로피는 커지죠. 증가합니다. 뭐가 나타나니까요? 무질서 운동이 나타나니까요. 됐죠? 됐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00년) 전에 쓰여졌던 책 중에 장자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혼돈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케이오스를 그 한자말로는 혼돈이라고 하죠. 혼돈의 도가니 할 때 그 혼돈이에요. 거기에 이제 장자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혼돈이가 있었어요. 혼돈이. 그러니까 일종의 신 같은 애죠. 우리 우주를 이 원리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이제 혼돈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혼돈의 특징은 눈, 코, 입, 귀가 없어요. 눈, 코, 입, 귀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 코, 입, 귀가 없으니까 눈, 코, 입, 귀가 없으니까 시각도 없고 촉각도 없고 미각도 없고 후각도 없고. 촉각도 없어요? 그렇죠. 눈, 코, 입, 귀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혼돈예는 감정의 쏠림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정의 쏠림.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라거나 저 새끼 너무 못됐어 말하거나 이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알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답답하게 여긴 주변의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다른 신들이 쟤 혼돈이 쟤는 너무 답답해 보여. 그래서 다른 신들이 이압 해가지고 눈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이 그래 우리도 너네 혼돈이 답답할 테니까 야 코도 만들어주고요. 입도 만들어주고 귀도 만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고 혼돈이가? 죽었어요. 라는 짤막한 얘기가 1500년 전 그 장자라는 그 편에 나와요. 왜일까요? 너무 복잡해져서. 뭐냐면 그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고. 바로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아요? 그렇죠. 라고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당에서 얘기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무슨 말이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인이 생각할 때는 사랑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동양인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이게 동양인이 생각하는 신의 속성은 뭐냐면 신 혹은 자연의 속성은 신과 자연은 감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좋아한다? 특별히 누구를 싫어한다? 없는 거예요. 자연이 생각하는 이게 동양인이 생각하는 이 하늘 이게 신과 자연은 쏠림이 없는 거예요. 감정의 쏠림이 없는 거예요. 자연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죠. 네. 비가 많이 왔지만 거기에서 수해를 당하신 분들 있죠. 네. 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자연은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연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양인이 생각하는 신과 자연의 속성은 뭐게요? 즉 서양인이 생각하는 신과 자연의 속성은 신의 속성은 자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동양인이 생각하는 신과 자연의 속성은 바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할 뿐이에요. 성실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년에도 또 장마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내년에도 장마가 온다는 얘기예요. 네.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자연은 끊임없이 성실할 뿐이지 자연은 그 리듬에 따라서 그 성실함이 꾸준할 뿐인 거지 그 자연은 특별히 누구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구성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눈을 뚫어주고 코를 뚫어주고 입을 뚫어주면 이 혼돈이라고 하는 신이 뭐를 갖게 되겠어요? 감정을 갖게 되겠죠. 누군가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자연이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겠어요? 자연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더 좋게 누군가에게는 나쁘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겠죠. 네. 그게 결국 우주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동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가 혼돈이라는 신이 있었나 봐요. 그냥 그래서 이 혼돈이 바로 우리 우주 자연의 속성이죠. 그 우주 자연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은 엔트로피라고 생각한 거예요. 20세기 초에 몇몇 물리학자들이 이 자연의 중요한 속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고 그걸 동양어로 혼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득이 되는 게 이루어지나요? 완벽하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죠. 완벽하게 공평하죠. 특별히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감정이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말 중에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지불인.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지가 무슨 말이에요? 천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God예요. God. 불, not. in, generous요. 신과 자연이 인자하다? 그럼 관계 없어요. 인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할 뿐이다? God는 성실할 뿐이다. 알겠죠? 이게 이제 동양인이 생각하는 신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휴먼 중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휴먼 중에 있잖아요. 저 신만큼 성실한 존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인간 중에 있잖아요. 휴먼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을 때까지 성실한 어떤 휴먼이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휴먼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요. 뭐냐면 이 휴먼은 이 역할을 떠맡는 순간 1분 1초라도 그 역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말로 엄밀한 의미로 가장 성실한 대상입니다. 누굴까요? 그 엄마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엄마가 여러분들을 놓은 그 순간부터
갑자기 엄마가 아씨 내가 오늘 엄마 안 해. 안 해. 아니 놈 새끼들 아우 귀찮아. 엄마 안 해.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안 돼. 근데 아니 나 오늘 아빠 안 해. 는 됩니다. 네. 이게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순간 이 아빠들은 워낙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순간 내가 아빠이다라는 생각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의 역할을 떠맡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뭐를 버리지 못한다? 내가 엄마임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성실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잘 봐요. 서양 종교에서도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그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도 신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람. 신의 속성이 동양에서는 뭐라고요? 성실함이라고 했죠. 근데 인간 중에 가장 성실한 게 누구라고요? 그럼 엄마가 뭐가 된다고요? 엄마가 신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엄마가 신이 된다라는 걸 깨닫는 철학이 뭐예요? 그게 효예요. 효의 의미가 이거예요. 효의 의미가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뭐 엄마한테 뭐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뭐 엄마 아빠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게 효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얘기한 요 철학 있죠. 이걸 이해하는 걸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하는 행동을 효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엄마 아빠에게 효를 다하는 건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효를 다한다는 얘기는 동양인이 생각하는 우주의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효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에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이해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효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막 쓰는 말이지만 그 원리는 이거예요. 알겠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줍지 않은 신 믿을 바에야 엄마 믿어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뭐 교회 아니 뭐 꼭 교회라고 뭐 어떤 뭐 종교단체 다니고 막 뭐 사이비에 빠지고 뭐 어쩌다 하잖아요. 그럴 바에 누구 믿어라? 엄마 믿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철학자도 있어요. 예, 알겠죠? 이게 그런데 그런 모든 얘기가 1500년 전 동양의 책들에 나오는데 그게 20세기 초에 물리학자들이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요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뒤에서 점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열에는 이런 속성이 있다.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 내가 이 얘기 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거 빼먹었다. 아까 1.4 2일에서요. 내가 이거 괄호 몇 번까지 썼죠? 2에서 괄호 2번까지 썼어요? 3번까지 썼어요? 3번까지 썼어요? 괄호 1이 정의였고 2번까지 썼어요? 괄호 1 정의고 2번은 내가 뭐라 썼지? 정의하고 2번이 피스톤. 인더 피스톤? 그거밖에 안 썼어요 내가? 그거 좋으니? 수리적 표현하고 내가 이 무게 위치가 변한다. 땡큐, 요거네. 땡큐,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3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순간 빼먹었다. 3. 요거 하나만 추가합시다. 1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1. expansion work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xpansion work. 우리말 번역은 뭐다? 우리말 번역은 팽창일입니다.
무슨 일? 팽창일. 자, 팽창일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피스톤 내 시스템의 부피 변화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로 아까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dV 이렇게 나타나는 꼴의 일을 팽창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피스톤 안에서 들락날락 하는 거 알겠죠? 부피가 들락날락 커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팽창일이 앞으로 연력학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식 가지고 뭐 엄청 많이 할 텐데, 그럼 이때 두 번째 팽창일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느냐? non expansion work, non expansion work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우리말로 뭐로 번역하겠습니까? 바로 비팽창일이겠죠. 그래서 얘는 시스템의 부피 변화 없이 출입하는 일, 이걸 비팽창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일출입이 됐는데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바로 표면 변화예요. 표면적 변화 무슨 말이냐면 그 고무 이게 좀 널찍한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봐. 약간 폭이 있는 고무줄. 그 고무줄을 당기고 늘리고 하면 그 고무줄에 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런데 그 고무줄을 느리고 줄이고 해서 일을 주고받는다 치더라도 그 고무줄의 길이나 면적은 변할지언정 그 고무줄의 부피 변해요? 안 변하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비팽창일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뭐냐면 고무줄을 느리고 줄이고 해봤자 좀 느릴 때도 좀 줄일 때도 그 고무줄의 밀도가 크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밀도가 크게 변하겠어요? 별로 변할 일이 없어요. 밀도는 크게 변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느린다고 해서 내가 좀 줄인다고 해서 그 물질 자체의 밀도가 변할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질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무줄에 일을 주건 말건 부피는 안 변해요. 그런 일들이 바로 대표적인 비팽창일인데 이 비팽창일의 진짜 더 대표적인 비팽창일이 뭘까요? 이 비팽창일의 진짜 비팽창일의 진짜 대표적인 일 뭘까요? 역시나 아무도 안 보네요. 자, 이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electric work이요. 전기. 여러분 휴대전화 있죠? 그 안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 붙어 있잖아요.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그 전기 에너지 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잖아요. 저녁쯤 되면 방전이 다 되죠? 그래서 배터리 안에 있던 전기적인 일을 다 썼더니 갑자기 내 전화기의 부피가 2배가 됐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럴 리가 없죠?
자, 정기적인 일이 출입해도 뭔가 부피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비팽창 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기적인 일입니다. 알겠죠? 그 몇몇 측면에서 휘발유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좋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휘발유 차보다 전기차가 좋다고 하는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소리?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크기의 자동차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관이 똑같은 자동차라고 하면 설계상 전기 자동차의 실내 공간이 더 넓어요. 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는 곧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연기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내연기관? 피스톤 운동. 그렇게 막 왜 그 중학교 때 기술과정 교과서에 보면 거기 왜 자동차 엔진 있고 사행정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텐데 배운 적 있죠? 그때 뭐 흡입 뭐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렇게 사행정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휘발유 공기 들어와서 이렇게 막 거기서 연소돼 가지고 뻥 터지면 이렇게 피스톤 푹 올라가면서 막 크랭크 왕 돌고 막 연결돼가지고 바퀴 돌아가고 막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자동차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들락날락 하는 그 장치가 있는데 피스톤 안에서 피스톤이 들락날락 한다? 그 안에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변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대표적인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대표적인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팽창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팽창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공간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을 디자인을 할 때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내연기관 자동차는 일정 부피를 차지해야 돼요. 그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러면 자동차 전체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절대로 줄일 수 없는 엔진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좁아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냥 뭐가 구동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는 모터가 구동되는 거죠. 모터가 구동되고 그 모터는 구동될 때 혹은 배터리는 구동될 때 부피 변화가 있어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에 컴팩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에 비해서 기계적으로 부피가 커진다 작아진다? 전기 자동차의 부품들은 작아져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 크기는 정해져 있을 때 내부 부품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실내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널찍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좋은 점, 똑같은 돈을 주고 산 자동차의 내부 공간이 더 넓더라.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표면적 보나 일렉트릭 워크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익스트라 워크 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보통 WE로 표기합니다. 자, 원래 익스트라의 뜻이 뭐예요? 뭐 여분의, 뭐 그 외에 이런 거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그 외란 얘기겠어요. 팽창일 그 외란 뜻으로 extra work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팽창일을 보통 WE라고 표현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비팽창일은 지금 연력학은 지금은 조금 미뤄두고요. 이후 전기화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게 화학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기적인 게 화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 전기할 때 저 익스트라 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